안녕하세요. 또유밍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스스로 또유밍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사실 간간히 지난달까지는 업로드를 해왔었는데 저도 사실 많이 정신이 없고 어쨌든 공개를 했다시피 저는 지금 수험생이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노무사를 준비를 시작한 게 올해 3월이고 5월 달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렸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로 되게 저한테 간간히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올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기억이 지금이 아니면 잘 안 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3월 중순에 이 노무사 시험이라는 걸 준비를 시작했고 3월 한 셋째 주쯤부터 5월 8일에 올해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1차 공부만 빡세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던 케이스고, 올해 2차 시험장에 들어갔고, 물론 잘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내년 유예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2달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법 1 92점, 노동법 2 96점, 민법 72점, 사회보험법 68점, 그리고 경영학을 선택 과목으로 택했는데 경영학이 한 80.69점 정도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81.73대로 무난하게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거의 OT 강의, 1강, 2강 정도밖에 듣지를 못해서 이렇게 해서는 직장 병행으로 하더라도 합격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 셋째 주에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쭉 지금까지 전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강의 수강 순서인데요.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셔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민법, 노동법, 경영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법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선 민법이 제일 양도 많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고, 그래서 민법을 먼저 수강을 하게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또 졸업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인 경영학이나 혹은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전까지 그런 퍼센티지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쨌든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은 거의 시험 한 3주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민법 다 듣고 노동법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을 듣고 이렇게 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 과목만 파는 식으로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좀 끝나갈 무렵에는 노동법이랑 같이 듣고, 노동법이 좀 지겹다 싶으면 경영학 듣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과목들 같이 병행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떤 강사님을 택했느냐인데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신정은 법무사님 수업을 들었고, 노동법은 김기범 노무사님, 경영학은 이혜선 노무사님,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이주연 노무사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생짜발이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잡아주고 또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이 필요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케이스라서 아무래도 수강생분들이 제일 많은 강사님을 취사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경영학이나 사법법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은 최대한 컴팩트하고 짧은 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단 너무 시간이 없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시험에서의 메리트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보험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강의수 짧은 걸로 찾다 보니 이렇게 강사님을 선정하게 됐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든 과목의 기본은 강의를 듣고
매일매일 그 진도 내용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제 채점을 해보죠. 해본 다음에 오답까지 하는 게 제 일단 공부 루틴이었어요. 물론 오답까지 다 못하는 날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일단 최대한 그 강의를 듣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해당 챕터만큼은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민법 같은 경우에는 OX집이라든지 기출문제집 그거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같이 항상 뭐 독서실에 갈 때나 스터디 카페 갈 때 이제 강의 듣고 바로 풀 수 있게 가지고 다녔었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김기범 노사님 교재에 기출문제 같이 실려 있어서 그냥 강의 듣고 바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기출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그걸로는 되게 모자라다고 느껴서 시중에 파는 노무사 경영학 기출문제집을 사서 따로 또 풀어봤었고,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교재 안에 OX랑 기출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이거를 감으로 익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X집을 구매하시는 걸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한 4월 둘째 주쯤 되니까 경영학까지는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시험 한 3주 전쯤에 강의를 몰아서 듣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조금 덜 풀거나 아니면 오답 체크를 좀 덜 한 상태?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 강의 다 들었고, 그러고 나서 사실 문제풀이 강의나 심화 강의들이 있어요, 커리큘럼상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는 패스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대신 문제풀이 그 강의 수업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혼자 풀어보고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은 가졌어요. 어쨌든 기본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남은 기출문제나 오답 체크가 덜 된 부분들을 체크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노무사 학원들에서 1차 시험에 대한 모의고사를 이쯤 되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딱 한 번만 쳤어요. 왜냐면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았어요. 학원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은 아니니까 실제 시험에서 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고사 딱 한 번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노동법 2랑 경영학은 완전 꽈락이 나왔어요. 저희 시험은 과목별로 40점,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인데 어쨌든 노동법 2랑 경영학이 아예 40점도 안 나온 상태가 돼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1차 시험을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아슬아슬한 정도여도 좋으니까 요만큼만 맞춰서 합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요만큼도 안 되는 성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그걸 선생님들께서 내신 문제들이니까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답 체크들을 다 했고 그 꽈락이 나왔던 노동법 2랑 경영학 위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시험이 한 2주일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때 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특강 같은 걸 진행을 해요. 하루 만에 한 과목을 아예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민법만 공부를 하고 특강이니까 이게 하루 만에 그 한 과목을 파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마지막에 정리하기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 마무리 특강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특강을 한 4일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짧게 작은 요약집 같은 걸 만들어서 교재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는 자주 틀렸던 챕터나 아니면 틀렸던 문제의 지문, 어려운 지문들을 이 작은 요약집에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이걸 시험장에 가지고 갔거든요. 마무리 특강은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1이나 2 둘 다 그 특별법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14문제가 총 나오는데 자꾸 특별법을 틀리는 거죠, 제가. 김강훈 노무사님께서 이런 특별법을 좀 마무리 특강식으로 잡아주신 강의가 있어서 그거를 또 별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 강의가 진짜 두 문자도 너무 잘 따주시고 어쨌든 키포인트를 정말 잘 찝어주셔서 거의 제가 봤던 시험에서 특별법 대부분 이 선생님 강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험 일주일 전에는 그 시중에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집 5개년 이렇게 해서 묶어서 파는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사서 하루에 한 회차씩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했어요.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125문제를 125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그럼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정말 저도 시험장 가서 거의 마지막엔 엄청 찍고 나왔거든요. 시간 재서 푸는 연습을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정도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어버버 하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집 5개년 그러니까 딱 5번만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과목별로도 25문제씩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25분을 재놓고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한 회차씩 풀고 오답 정리하고 틀렸던 것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무리 특강 교재에 내가 정리해둔 내용 위주로 계속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와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법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해도 지문을 봤을 때 이거 맞아, 이거 틀렸어 이 정도의 감을 익히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해서 2달 동안 빡세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노동법 먼저 풀었고요. 경영학, 사회보험법, 그리고 민법 요 순서대로 풀었어요. 강의를 수강할 때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민법이 제일 어려우니까 맨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보면 멘탈이 나갈 것 같았어요. 노동법이 어쨌든 문제가 1, 2로 과목이 나뉘다 보니까 50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하잖아요. 앞에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법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경영학 그리고 사회보험법, 민법 요 순서대로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5문제를 125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패스했어요. 패스하고 이거 확실히 내가 안다. 이거는 진짜 이것밖에 답이 없다 하는 거는 OMR 마킹을 하면서 쭉쭉쭉쭉 풀었어요. 썰을 풀자면 노동법이랑 경영학까지는 그냥 풀만한 거예요. 생각보다. 경영학까지는 막 모르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막 풀었어요. 근데 사회보험법에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민법에서도 멘붕이 왔어요. 막판에 정말 많이 찍고 나왔고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30기 1차 시험은 사회보험법이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고 보통 민법 때문에 꽈락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사회보험법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사회보험법에 발목을 잡히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이나 사회보험법 중에 하나가 꽈락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줘서 뿌듯했고요. 사회보험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들은 2차 시험에 어쨌든 쓰이는 과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너무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알아두시면 2차 공부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 시험을 시작했을 때는 막 그렇게 큰 기대도 없었고 내가 붙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지금 어쩌다 보니 수험생이 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이 1차 시험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꼈을 때 어쨌든 2달 정도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 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노무 사실 1차 시험이 그렇게 막 쉽고 만만한 시험은 절대 아니지만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해? 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도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동차반을 수강을 했고요. 실제로 올해 2차 시험장에 갔다 왔고 아는 거는 다 적고 모르는 거는 그냥 글짓기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2차 시험장 가서 이거 법전 받아왔어요. 지금은 어쨌든 저는 1차 시험 올해 붙었기 때문에 내년 2차 합격을 노리면서 2차 커리큘럼 연기부터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개인적으로는 이 1차 시험에 대한 영상을 정말 찍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완전히 합격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이제 막 7개월 정도 된 상황이라서 어떤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영상이 되게 늦어졌어요. 그래도
뭔가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혹은 1차 시험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혹은 1차 시험을 얼마 안 남겨두고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찍어보았습니다. 혹시나 1차 시험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잘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너무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2차 합격 수기도 꼭 제 채널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주세요. 안녕.